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던 투기꾼들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서 그간 어떤 식으로 거품이 쌓여왔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쉬운데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적으면 몇 채, 많으면 수십 채까지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도 많죠. 저희 라이트하우스 인원들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들의 유형을 4가지로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유형인데요. 부동산 및 주식에 관심이 많아 정책이나 자금의 흐름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 남는 시간에 재테크를 공부할 수 있고 빠르게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30에서 50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초이노믹스 발표가 대두되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2008년 미국발 모기지 사태로 인해 떨어지기 시작한 매매가와 2009년부터 시작하는 전세 대란으로 인해 줄어든 갭 차이를 이용해 적은 금액을 가지고 급매물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갭 투기의 선봉장이 된 이들은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일정 이상의 자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정책은 물론 건설사의 가격 띄우기나 부동산 상식 등에도 능통할 만큼 본인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기에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매수와 매도 시 본인의 직관으로 판단하는 실력이 있는데요.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들보다 거시적으로 뛰어난 분석력과 함께 틈만 나면 현장 활동을 다니는 등 발품 파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까지도 두루 관심을 가지면서 투기 지역을 분석해서 선정하죠.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부동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 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물건을 투기하기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포된 이들은 본인이 미리 조사해온 지역 또는 단지에 물건만 확인되면 바로 계약하는 스타일이라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로서는 수익을 올리기 매우 편리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초이노믹스가 대두되던 시기부터 2016년까지 주로 활동했으며 마곡지구가 입성했던 강서구 등 서울 및 수도권 내에 호재가 있는 지역 중 갭이 적은 곳을 회전 투기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금액을 불려서 상급지로 진출하게 되죠.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인 황금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에 초점을 맞춰 수요가 풍부한 곳, 그 중에서도 처분이 용이한 아파트를 위주로 집중 공략하는데요. 수요가 많고 회전이 빠른 물건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투기 실패 확률이 매우 적죠. 이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에 투자 방식 역시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렇게 양도세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등기치고 바로 팔거나 분양권 또는 갭 투기로 거래해 1년만 지나도 바로 매도하는 등 오래 묵히지 않고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켜서 단기 차익으로 수익을 올리죠. 마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주식 용어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급매를 사서 적당히 오르면 되팔고 또 다른 유망 물건을 찾는 등 해박한 부동산 지식을 통한 손절 타이밍을 빠르게 판단하면서 부동산을 말 그대로 주식처럼 투기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게 되니 주변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자 투자 고수로 비춰지며 투자 전문가 등으로 탈바꿈하여 책을 내고 방송을 타는 등 부동산 업계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이용해 자기가 사둔 곳에 대해 일부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추격 매수가 붙도록 유도하고 시세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시키죠. 이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앞으로 매도가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고 8.2 대책 전이나 늦어도 9.13 대책 전에는 본인의 매물을 다 털어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대략 20% 정도로 추정되며 갭 투기와 미분양, 분양권 투기를 주력으로 수익을 올렸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및 경제 등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투기하는 유형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대 이상이 많으며 당시 시대상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꾸준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죠. 특히 이들 중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업주부들인데요. 같은 단지 여사님들 사이에서 공유받은 정보나 중개업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얻은 정보를 통한 일정 이상의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에 해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불로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근로소득을 올린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살았던 것을 겪어오면서 극명하게 양극화되는 것을 보고 느껴왔기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은 그 영광에 취해 못 번 사람들은 그 회한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본인이 신뢰할 만한 부동산 업자를 선정해 그들에게 투기를 맡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에서 말했듯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아 자본력이 꽤 있으니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한 번에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는 VIP 고객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여사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들은 첫 번째 유형의 뒤를 잇는 추격 매수의 주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동산 및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많고 불패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수십 채를 사는 등의 추격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 거품 및 거래량이 대폭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들은 경제 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돈으로 인한 서름을 많이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통해 많은 불로소득을 얻은 인간들은 특권의식이 강해 세입자들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족한 지식으로 손절에 대한 판단 또한 본인이 잘 내리지 못해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따라서 좀 아는 부동산 업자를 만나 규제 전후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후회하며 업자들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죠. 첫 번째 유형이 급매물들을 소진시키는 시발점으로 불씨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들 두 번째 유형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사이 주로 갭투기, 분양권 투기를 주력으로 불붙은 부동산에 기름을 부으며 부동산 시장을 화랑기로 진입하게 만든 주역입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유형의 단계가 지나면 부동산 시장은 이미 화랑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사와 친밀한 매스컴에서는 계속 부동산 호황을 떠들어대며 투기를 유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매월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매물이 바닥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제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본력도 많지 않은데 무작정 욕심만으로 투기하는 세 번째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옆집 상현이네 엄마가 어디 투자해서 얼마 올랐대. 올케네가 어디 분양받아서 비 2억 주고 팔았다네. 아이고 배 아파. 등등 많은 소문을 공유하는 엄마 부대들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주로 3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혹은 간혹 20대들의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오더라도 진행은 거의 주도적으로 여성들이 하죠. 부동산에도 바야흐로 여성시대가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부동산 신화들이 본인들 주변에서 일어나니 열등감 및 초조함이 앞서 지식 및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부동산 투기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이런 이들의 특성상 부동산 카페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며 업자들에 대한 의존도 또한 매우 높죠. 그러나 부족한 경험으로 직관이나 확신이 없으니 의심 또한 많습니다.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속이는 것 아닐까? 여기가 떨어지는 곳이면 어쩌지? 전세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이 많아 별의별 마음고생을 다하기도 하죠. 이러니 업자들 사이에서도 브리핑 및 영업 능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고객들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면서 막상 진행 과정 중에는 꽤나 많은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깊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욕심 앞서는 의심이 있을까요? 고민을 하던 중에 고민하던 물건이 나간다든가 또 주위에서 누가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귀에 들어오니 의지보다는 감성에 딸려 투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업자들 역시 이런 심리를 단연간의 노하우로 꿰뚫어보고 오히려 할 사람 많다, 나중에 후회한다, 또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라며 역으로 온갖 배짱을 부리며 압박해서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많은 물건을 투기하기에는 부족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물건만을 매수하는데요. 어쩌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하나의 물건도 매일매일 네이버 시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투기 한번 해보려다 건강까지 상해가면서 치료비가 더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본력이 부족하니 높아진 갭 차이에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지역주택조합 등에 투기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니 가격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환금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수익형 호텔같이 위험한 물건에 투기하는 사람들 역시 이 유형에서 많이 발견될 정도니까요. 이들은 어느 정도 추격 매수가부터 차익을 본 사람들이 나왔었던 2016년에서 2017년 초에 많이 유입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죠. 투기꾼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투기는 투기니까 자본력도 정보도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든 상승세에 동참하고 싶었던 이들은 인사이트에 기반한 투기가 아니라 심리에 넘어가는 부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 타이밍을 모를 수밖에 없어 전형적으로 물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본력도 없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이며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피해자이기도 하죠. 사실 네 번째 유형이라고 말하기엔 유형 분류가 애매하긴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유형에서도 기본적인 부동산 경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 유형처럼 본인 집까지도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유형으로 선정했습니다. 연령대는 다양하나 주로 30, 40대가 많은 이들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니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초이노믹스로부터 비롯된 저금리 고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당시 10억짜리도 3억만 있으면 살 수 있었고 매수 심리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 웬만한 아파트 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현금화하기 쉬웠으니 갈아타기를 통해 무리하게 들어간 거죠. 여기에 부동산 호황에 따른 건설 호황으로 분양률은 극에 달하고 때마침 들어오는 2기 신도시와 함께 재건축, 연안축소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 붐까지 겹치면서 분양도 지속되니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의 투기꾼들은 이 유형의 사람들을 노려 본인들이 큰 수익을 올리고 집을 팔고 나가는 동안 이들은 이미 거품이 낄 대로 껴 본인 자본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부동산을 대출로 꾸역꾸역 메우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전세 살던 사람들까지도 아파트 매매 아니면 분양으로 정한되면 신축 빌라라도 매입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로 쌓이게 되죠. 원래 부동산 본연의 목적은 거주이지만 이 본질은 잊은 채 다른 투기 상품들처럼 가격만 폭등하게 되면서 부동산은 결국 여력 부족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언젠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정상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투기꾼들은 자기 자본만 손해보면 되지만 이들은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로 진입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파리대책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대출 비율을 줄인 이유 역시 이 수요층의 진입을 막아 피해를 줄이고 비정상적으로 가계대출이 쌓이는 것을 막은 거죠. 현재 대출이자 금리 인하 역시 경제 여건상의 불경기로 인해 시행한 것이지만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 부동산 가격 연착륙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잇따른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발표된 현 시점에도 아직도 분양 현장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개념은 매수와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막연한 부동산 불패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 거래량이나 실거래 시세, 순수익 등을 싸그리 무시한 채 지금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니 무조건 사야 한다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요. 이뿐일까요? 실질적으로 많은 투기꾼들이 자가는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돈 많으면 강남에 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강남이나 기타 투기 지역에서의 자가 점유율은 극히 낮은데도 많은 유튜버들이나 언론들이 강남의 가격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실거주할 만큼 현금 부자들이 많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그럼에도 강남은 오른다고 호도하고 있는데도 이를 믿는 사람들 역시 많고요.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 투기 수요들의 폭탄 돌리기를 결국 이들이 마지막으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현재 집값이 떨어질까봐 엄청 불안해하며 여기저기 정보를 계속 뒤지고 다니지만 이들 역시 정확한 지식 없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면 쫓아가서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미 부동산 화랑 시점이었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에 있는 대대광, 여순광, 세종, 평택 등 투기 세력과 건설사들의 콤비네이션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형별로 보면 돈 버는 부류는 따로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2014년부터 오르면서 2015년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 자본력이 있는 두 번째 유형이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 번째, 네 번째 유형까지 2016년에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투기 수요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에도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명확히 존재하고 결국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돈도 지식도 없지만 욕심은 있는 자들이죠. 모든 자산에는 포트폴리오가 존재함에도 유독 부동산만큼은 안전자산, 불패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인 미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미 부동산에 대해 쓴맛을 봤음에도 부동산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불패신화를 운운하며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니 그 마음을 이용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무리들과 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일확천금? 속이려면 무슨 말을 못할까요? 그럼에도 아직도 오른다고 무책임하게 말하며 많은 서민들을 현혹시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리 정확한 분석을 해주더라도 그것은 폭락론자의 부정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하며 본인은 증거도 못 대면서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기회가 있으니 꼭 잡아야만 한다고?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 매국노들아. 논리도 분석도 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의 추악함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흥하고 난 뒤 결국 쇠하여 지는 것이 만물의 이치니까 말이죠. 따라서 저희 라이트하우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정확한 분석으로 올바른 상황을 전해주는데 항상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